안녕하세요. 차빌TV의 황희사입니다. 새해 결심들 좀 잘 지켜지고 계신가요? 1월 달에도 크고 작은 건물들 많이 매입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재밌는 사례들도 많고요. 조금 아쉽게 매입을 하신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다양한 사례들이 있으니까 연초, 연말에 어떤 매각 사례들이 있었고 어떤 건물들을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지 좀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연말, 연초 매각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물부터 먼저 바로 살펴볼게요. 강남구 대치동의 897-8번지의 건물입니다. 이 설릉역의 먹자의 메인 상권에 위치한 코너 건물이에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시세에 준하는 가격에 팔렸습니다. 148억에 매각이 됐고 1억 8,500만 원의 평당가에 매각이 됐습니다. 2년에서 3년 전에 이 설릉역 주변의 일반 상업지를 제외하고 안쪽의 3종은 1억 9천에서 1억 8천 정도, 이미 그때부터도 비슷한 컨디션의 건물들은 1억 9천에서 1억 8천 정도에 팔리고 있었던 상권입니다. 그때 22년도, 21년도에 가격이 한번 확 뛰고 계속해서 그 정도 1억 5천에서 2억 정도대 매물들이 이면에서 계속 나오기는 하는데 2억대 가격을 아마 조금 쉽게 납득이 어려운 그런 상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상권은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압구정 로데오라던가 또는 청담동이라던가 도산공원 근처라던가 성수동이라던가 이런 최상급지에서 현재 지금 계속해서 건물의 이 매매 평단가가 계속해서 직전 고점들을 계속 찍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대치동 이 설릉역 이면 쪽에 2억대 매물이 가격 메리트가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높아진 가격들이 이제 조금씩 높은 가격에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높아진 가격에 적응이 돼서 2억대 매물도 이제 곧 소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형 오피스 인구들이 소비할 수 있는 점심 상권 F&B 일단 하부층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상층부에는 보시면 미술학원들이 굉장히 빼곡하게 들어와 있어요. 먹자와 또 대치동의 특성상 학원이라는 임차를 같이 가져가는 조금 재밌는 섹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치동의 네임밸류가 필요한 학원 수요가 충분히 있는 곳이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꾸준한 임차 니즈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행을 타지 않고 불장이든 시장이 좋지 않을 때든 조금 가격 방어가 잘 되는 곳이 이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대치동 섹터를 저희가 매물을 소개를 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제 저출산 국가의 대열이 우리나라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언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대치동 시장이 크게 반영을 하진 않고 있는데 2030년에서 2035년 정도쯤이 되면은 그래도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대형 학원들이야 조금 더 잘 살아남을 수가 있겠지만 중소형 학원들은 타격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로서는 상부층에 있는 간판도 응실 없이 꽉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치동 상권도 재밌는 섹터고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 플러스 시세 차익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상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물 살펴볼게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 회사가 여기 근처였거든요. 좀 잘 알고 있어요. 여기 공미하게 굉장히 커피 맛집이고요. 안쪽 같은 경우는 여긴 다 보시면은 다 경사길이에요. 주택가들입니다. 한적하고 좀 조용한 편이고요. 하지만 주변에 은근히 오피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 김밥집, 라면집 여기 다 점심 때문에 줄을 설 정도로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점심 상권을 소비할 만한 그런 캐파가 있는 그런 상권이다. 여기 조금 내려와서 빨간벽돌 건물이 24년 12월 달에 거래가 됐습니다. 130억 원에 1억 5천만 원 평당가로 거래가 됐는데요. 호가가 160억부터 시작해서 거의 30억 가까이 조율이 돼서 최종적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는 일반 상업지역이고 1층이 포마토,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점심 자주 먹으러 갔었는데 돈가스 맛집이거든요. 근데 대로변 코너 건물이라는 장점이 있는데 서초역하고 이제 남부터미널 사이 일대에서 130억이고 또 여기 이면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에서 한 1억 7천 정도 수준이 이면에도 나오는데 대로변에 1억 5천에 이 정도 컨디션과 이 정도 하드웨어의 건물이면 신축이나 리모델링 밸류업 비용을 고려해서도 합리적인 가격에 매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는 동네라서 추후에 어떤 모습으로 또 밸류업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비하자면 이 건물 지금 현재 저희가 매각 사례로 소개드린 건물은 2종이고 이면이지만 확실히 저렴하죠. 거의 1,000만 원 이상의 평당가가 차이가 나는 상태인데요.
리모델링을 진행하려다가 현재는 멈춰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조금 많이 흘러서 계약이 됐습니다. 이 매물도 역시 처음 호가 대비 조금 많이 내려와서 거래가 됐습니다. 오픈업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보면 서초 4동, 여기가 고급 아파트, 산풍 아파트라던가 여러 가지 레미안 아파트, 고급 아파트들이 즐비하고, 그리고 여기 반포동 학원가로 유명하고요. 서초역에서 교대역까지 여기가 먹자골목, 그 외에 서초 2동, 서초 1동, 서초 3동은 약간 약해요. 주택가가 아직 이면에 굉장히 많거든요. 남부터미널로 가는 이 동선 쪽 상권이 아직까지는 파워가 좀 약합니다. 상업지역이기도 하고 남부터미널 개발 소식이 좀 오래 전부터 들리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상권이 조금 낙후화돼 있고 대형 오피스는 은근히 있는데 홈업빌딩을 매입을 하고 싶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는 지역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물건은 가성비 좋은 가격에 거래가 됐다. 다음 물건 보겠습니다. 이 매물도 굉장히 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건물주분이 22년 26억에 매입을 하고 현재 모습으로 대수선을 하셨는데 28억 9,500만 원 12월 달에 계약이 됐고요. 최근에 잔금이 치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세금이라던가 대수선 비용을 생각을 하면은 조금 많이 원가 이하 수준이다. 그런데 22년 때 이렇게 불장 때 좀 비싸게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동네에 3%대 수익률 가깝게 나오는 예쁜 건물이 이렇게 좀 아쉽게 매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매입은 불장 때 제 가격을 주고 매입을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안전마진을 확보한 다음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깨닫게 해주는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매수인도 공실 리스크가 없고 조금 관리하기 그런 마음 편한 건물을 매입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매입 평당가도 약간 동네 상권에 비해서 조금 무겁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8,700만 원에 매입을 하셨으니까 1억 정도면은 뭐 언젠간 엑시트는 가능하겠죠.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전형적인 동네 상권이기 때문인데요. 공덕역 같은 경우에 남쪽이 조금 강하죠. 대로변은 이제 대형 오피스, 그리고 안쪽은 조금 대단지 주거 세대들이 있어요. 거의 공덕역의 반경 1000m 내에는 5만 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오피스하고 주거가 확실하게 혼재되어 있는 조금 복합 상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B들도 임차하기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상권인 걸로 알고 있고요. 남쪽에는 도학길, 그리고 공덕역 쪽에 이제 족발골목하고 정골목이 있고 조금 올라가면 건물이 있거든요. 가는 길에 쭉 보면은 동네 상권에 꼭 있을 만한 필요한 생활형 임차 업종들이 쭉 올라가 있어요. 뭐 스터디 카페라든가 학원, 필라테스, 여기 보시면 태권도, 분식집 등 상부층까지 공실 없이 꽉 차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상권이 공실 리스크는 확실히 적은데 그래도 드라마틱하게 시세 차익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던 그런 건물입니다. 안정적으로 월 수익 창출이 조금 목적인 분들이 조금 검토를 하셨고 가격은 조금 아쉽지만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목적이라면 매입을 잘 하신 것이 아닌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 건물은 송파구 삼전동의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연초 매입한 사례 중에서 굉장히 잘한 매입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그러니까 거주하고 있는 거주 인구가 가장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상업용 건물을 매입하시는 분들은 크게 검토를 안 하시는 지역이기는 해요. 물론 방이동이라던가 뭐 속리단길이라던가 뭐 석촌역에서 송파나루역에서 롯데타워 가는 그 대로변 있잖아요. MZ세대들이 조금 많이 트래픽이 모이는 곳이 이기는 합니다만 드라마틱한 시세 차익보다는 아무래도 월 수익이 조금 안정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일대에 거주하시면서 그 송파구 상권에 대해서 이해도가 조금 높으신 분들이 자금을 파킹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건물도 그런 건물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은 10m에서 6m 도로변 코너로 굉장히 가시성이 좋습니다. 삼전역에서 이면이긴 한데 상부층까지 임차가 지금 보시면 다 맞춰져 있는 상권이거든요. 이 건물도 용적률 이득이 97.73%나 봤어요. 약 105평 정도 이득을 본 거거든요. 그럼 거의 2개 층 정도가 주변보다 높다라는 건데 이렇게 상부층까지 간판이 다 들어가 있는 상권은 용적률 이득 본 건물이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게다가 승강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부층의 임대 평당가가 많이 낮아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더욱더 월 임대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조건을 하드웨어적으로 좀 갖추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게다가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 시장에서 가장 큰 장점은 이 건물이 지금 현재 수익률이 3%대 만실 상태에서 그대로 인수 조건으로 계약이 됐거든요. 근데 개별 임대에다가 임대 평당가가 기존보다 더 저렴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임차인이 지금 나가더라도 얼마든지 현재 시세에 준하는 임차인
라인을 맞출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공실 리스크가 확실히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금이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되시는 분들, 또 송파구 상권에 대해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건물 안정적으로 가져가시면, 게다가 지금 이게 7천만 원대의 평당가잖아요. 굉장히 좋은 매입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 건물도 볼게요. 군자동 149-6번지 건물입니다. 17억이니까 10억대에 매각이 된 건물이고요. 평당가는 6,533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군자동이 군자역 주변에 종상향 이슈가 있으면서 군자역 근처 여기가 조금 인기가 많았습니다. 군자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 상업지역 그리고 준주거 지역까지 대형 오피스라던가 대로변에는 병의원들이 굉장히 즐비하고요. 군자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좁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오피스 유동인구가 또 소비할 만한 그런 F&B가 먹자 상권으로 이어지는 그런 전형적인 역 주변만 딱 활발한 그런 상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권이 조금 길게 안쪽으로 퍼져 있지 않는다라는 건 조금 단점인 것 같습니다. 군자역만 활성화돼 있고 여기까지가 준주거 지역, 그리고 그 옆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여기만 가도 그냥 바로 주택가 시작으로 딱 끊어지는 상권이거든요. 그래서 빌딩 실거래도 딱 역 근처에서만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역 이면이 조금 활성화되려면 아무래도 역세권 개발에 대한 소식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들려오면서 유동인구 트래픽이 조금 더 밀집이 돼야 될 것 같고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군자역에서 군자로를 따라서 세종대까지 쭉 내려오면은 세종대 바로 앞 코너 건물이거든요. 근데 군자로를 따라서 실거래가 많이 터지는 곳은 아니고요. 그 이면은 또 완전히 주택가예요. 뭐 양쪽에 이렇게 횡단보도를 끼고 있고 코너의 전면이 또 넓기 때문에 여러 상점을 1층에 조금 구분시켜서 입점을 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 그리고 인근 주민들과 또 세종대 학생들도 많이 지나다닌다라는 장점, 가시성이 뛰어난데 게다가 10억대라는 또 엄청난 가격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죠. 실거래가 사실 많이 터지지는 않는 곳인데 이 정도 유동인구에다가 10억대의 볼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조금 재매각 하실 때도 엑시트가 좀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좋은 가격대에 잘 진입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익이 이제 2%대 중반 정도인 거는 동네에 비해서는 조금 수익은 아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매각 되기 전에 임차에 대한 밸류 애들을 통해서 수익률을 조금 향상시킨다면 충분히 좋은 조건으로 엑시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소액 투자로 잘 매입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연남동 241-60번지 물건인데요. 최근에 손님분들께서도 연남동 물건을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이 홍대 입구 3번 출구 쪽에서 나와서 경의선 숲길을 쭉 따라 이어가다 보면 이면이 연남동 미로길 시작이거든요. 여기 끝부분에 있는 건물입니다. 26억에 거래가 됐고 평당가는 6,500만 원에 최종 계약이 됐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셨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래이긴 하는데, 미로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연트러파크길을 따라서 미로길 진입하는 이 초입 구간에 유동인구 트래픽이 정말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지 안쪽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주택가인 곳이 훨씬 많은 곳이거든요. 이렇게 끝까지 들어가면 주택가가 훨씬 많아요. 지하 1층 공실이 있어서 3%가 약간 안 되는 수준으로 제가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초입 구간부터 이 중간 구간까지 사실 평당 8, 9천에서 거의 1억이 넘게 실거래가 되고 있는 상권이에요. 그래서 물론 절대적인 평당가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수평 비교를 했을 때 여기가 지금 6,500만 원에 매각이 됐기 때문에 좀 싸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쌀 수밖에 없는 입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추후에 팔 때도 역시나 저렴한 평당가로 팔아야지만 다음 매수자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입지라서 조금 의문인 투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24년 10월 달에 여기 마포구 동교동 149-11번지 건물이 8천만 원대에 매각이 됐습니다. 매가가 80억 7,200만 원에 현금 10억 초반의 에쿼티로 매입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가 신축 부지가요. 아까 건물보다 훨씬 가깝잖아요. 근데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대에 신축 부지가 팔려요. 근데 지금 밸류업이 필요 없어요. 이미 예전에 대수선을 했던 건물이고 심지어 개별, 층별 임대가 맞춰져서 3%대까지 수익을 보고 있는 건물인데 8천만 원대다? 너무너무 합리적인 가격이죠. 굉장히 정말 잘 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신 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연남동까지 좀 트렌디한 상권은 안전마진을 좀 충분히 확보하신 다음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거나 매입을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임대료 평당가도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게다가 저녁에 가보시면은 뭐 사람 많다 하지만 실제로 한번 가보세요. 주중 저녁과 주말 저녁과 뭐 주중 낮 시간과 한번 가보시면 저녁에는 생각보다 한창 시간인데도 문을 닫고 장사 안 하는 곳도 은근히 있거든요. 높은 임대료를 못 버티면 역시나 연남동 같이 트렌디한 곳도 공실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유념을 해서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건물 볼게요.
망원동 414-58번지의 건물입니다. 49억에 매각이 됐고요. 4,464만 원의 평당가에 매각이 됐습니다. 망원동에서 여기 볼만한 상권은 망원역 근처라던가 망원시장 인근, 망리단길, 그리고 망원 한강공원 인근 이렇게 네 군데 많이 보시는데요. 이 건물은 망원시장과 여기 망리단길 사이에 있는데 망원시장이 조금 더 가깝죠. 21년도 신축 건물이라서 이게 내외부 컨디션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조금 보시면은 이제 실제로 가보시면 좀 이 건물만 좀 깔끔하게 지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면 여기가 시장 초입 구간이거든요. 이 건물이 22년 5월에 평당가 9천만 원, 매가 64억에 전 건물주분께서 매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24년 11월에 결국 20억 가까이 조율돼서 평당가 6,900만 원에 49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매입 당시에는 3%대 수익률로 F&B 업체가 통임대로 들어와 있었어요. 수익도 괜찮고 망원동에 망원시장 초입 구간이고 위치도 나쁘지 않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F&B 업종이 나가버리고 오랫동안 공실을 있었던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버티기가 힘드셨는지 어쨌든 이만큼 20억 가까이 조율되어서 원가보다 많이 이하로 거래가 됐던 많이 아쉬운 그런 거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정말 시장 초입 구간이거든요. 이렇게 깔끔한 신축 건물에 통임대 수요가 좀 잘 없는 곳이기는 해요. 통임대 수요가 있더라도 이자를 충당할 만한 충분한 통임대 평당가로 들어오기도 사실 힘든 곳이긴 하거든요. 망리단길이라던가 또 시장 근처는 소규모 F&B나 또는 리테일샵 등이 조금 더 유효한 임차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 상권 분위기와 특색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신축의 방향성이라던가 투자의 방향성을 조금 정하셨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많이 아쉬운 매각 사례, 망원동 사례 소개를 해드렸고요. 마지막 사례 보겠습니다. 서초구 방배동의 809-1번지 매각 사례입니다. 내방역 이면이죠. 여기 함지박 사거리 쪽에 있는 코너 건물이고요. 내방역과 도보 7, 8분 거리라서 역세권이라고 보기 조금 아쉽죠. 물론 코너에다가 10m, 6m 양면도로 접하고 있어서 가시성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전층 명도가 되고 용적률도 다 채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쪽으로 가는 게 가성비는 좋을 텐데 내방역 이면에 지금 거의 58억에 매각이 됐기 때문에 60억 정도의 가격에 매입을 했다라고 봤을 때 추후에 이게 80억에서 한 90억 정도로 엑시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방배동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개인차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공사비가 상승을 하고 80억에서 100억 언더의 어떤 규모 건물은 사실 강남에도 신축 건물도 지금 공실 리스크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매각이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내방역 일대 같은 경우에는 공실 리스크에 노출이 심각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의 어떤 재건축이라던가 재개발의 어떤 이슈로 유동인구 볼륨이 밀집이 어느 정도 수반이 돼야 될 거고 대세 상승장도 같이 동반이 됐을 때야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7,400만 원대 58억이면 시세 차익이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만약에 직접 사용 목적으로 사셨다라고 해도 그냥 7,400만 원대 내방역 일대에 지금 역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이 정도 거리에 사실 이면 같은 경우는 그냥 시세에 준하는 건물을 매입을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 정도 볼륨의 매입을 검토를 하실 것 같았으면 저 같으면 내방역에서 여기 방배역 사이에 도로나 또는 이면에 있는 건물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건물들을 검토 요청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연말 연초에 거래가 됐던 사례들 중심으로 좀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조금 아쉬웠던 사례, 그리고 잘 매입을 하신 사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외에도 저희가 투자에 도움될 만한 또 매각 사례들 올해는 정말 다양하게 풍부하게 또 가져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